안녕하세요. 조조 영화 좋아하는 이조조입니다. 가장 빠른 리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조조로 영화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3 불가체 보고 와서 리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조로 하자마자 바로 빠르게 보고 와서 빠른 리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바타 1, 2는 이미 봤어요. 아바타 1 나올 때는 엄청 오래 전이잖아요. 한 10년 전인가? 그때 원으로 나왔을 때는 TV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조금 반골 기질이 있어서 아바타 재밌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남들이 말하면은 괜히 안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바타 한창 흥행하고 나서 조금 꺼질 때쯤에 TV로 OTT 채널로 보게 됐는데 그때 보고 바로 후회했습니다. 아, 이거 영화관에서 봤어야 되는데, 왜 고집을 부려가지고 TV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재미를 100% 즐기지 못해서 TV로 봤을 때 너무 아쉬웠습니다. 왜 내가 이거를 남들 볼 때 안 보고 TV로 봐서 이 재미를 지금 반감시키는가라고 후회해서 오늘은 바로 개봉하자마자 개봉날 조조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2는 저는 물의 길을 3D로 봤거든요. 3D로 봤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3D로 경험이 처음이었는데 물이 사방에서 막 튀고 하던데 앞에서 막 날라오고 하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바타 불가죄도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왔습니다. 줄거리 먼저 설명드리면은 판도라라는 행성에 나비족이 있고 거기 주인공인 제이크와 그의 부인 네이티리가 있잖아요. 원은 제이크가 처음에 인간이었다가 나비족이 되는 과정, 그리고 2는 제이크와 네이티리가 사랑해서 자식을 가지고 다시 인간들의 침공을 맞는 이야기인데 2에서 첫째 아들 네이티암이 그때 마지막에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3에는 그게 이어져요. 인간들의 침공도 이어지는 동시에 네티암을 잃은 직후라서 그 상실감이랑 슬픔이 극대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감정적인 장면도 나오고 그 감정을 뚫고 어떻게 인간들의 침공을 막아서 판도라 행성을 지키고 거기 있는 생물이나 나비족을 어떻게 지키냐라는 그런 위기에 닥친 가운데 새로운 부족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열대우림에 사는 부족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물에 사는 부족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로는 망크완 부족이라고 나옵니다. 망크완 부족은 불을 다스려요. 다른 나비족들을 침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나비족 중에서도 악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보면은 이상 환각 증상 같은 것도 즐기고 누가 봐도 좀 악한 존재잖아요. 그런 재해부족 망크완이 싸움에 참전하게 되면서 위기가 점점 극대화되면서 어떻게 설리 가족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위기를 헤쳐가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감독은 제임스 카메론이 맡았습니다. 우리 카메론 아저씨가 맡았는데 아바타 1, 2 맡으셨고요. 이번에 감독이랑 극본이랑 제작 다 맡으셨더라고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또 예전에 터미네이터와 에일리언 2로도 엄청난 흥행을 증명한 그런 대중 영화 감독 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땠냐? 저의 감상평 설명드리면은 끝나자마자 먼저 든 생각이 쏘쏘다. 쏘쏘였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예. 3시간이 순삭한 건 아니고 저한테 조금 지루한 장면도 있었고 좀 졸음이 오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래도 좋았던 장면도 있고 엄청난 대작은 아니고 명작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쏘쏘다 하고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쏘쏘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관 측면에서 이거는 좀 이런 시리즈물의 한계인 것 같아요. 1, 2는 저희가 진짜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1에서는 판도라를 여행하면서 나비족이라는 종족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 나비족이랑 같이 살고 있는 생물 교감하는 생명체들에 대해 보여주면서 설득력 있는 세계관을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되게 만족감을 느꼈던, 시즌2는 물의 보죽을 보여줌으로써 물보라가 휘몰아치는 듯한 그런 스피드하고 다이나믹한 액션이랑 물에 또 관련된 물의 부족이 있다면 이런 생활 습관이 있고 이런 외형이고 이런 동물들이 있겠구나, 생명체가 있겠구나라는 상상력을 뻗친 그런 세계관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여행한 느낌이 안 들어서 저는 조금 실망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
하나 나온 거는 바람상인 처음 보여줬을 때 하늘을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뭐 열기구 같은 거 타고 날아다니는데, 그걸 처음 보면서, 이건 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잠시 나온 거 빼고는, 세계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특별한, 자극을 선사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설명드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다시피 뻔해요. 뭐, 1, 2도 엄청 스토리가 획기적인 건 아니잖아요. 세계관이 획기적인 거지, 거기서 들고 플롯은 영웅 서사? 아니면은 뭐 전쟁 서사랑 비슷한 악역이 있고 선역이 있고 선역이 악역을 물리치는 그런 서사니까 플롯은 엄청 특별한 걸 아닌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는 거기 설정 스토리 중에서 나비족 중에서도 악당이 생겼다는 거는 조금 특이한 스토리가 추가된 것 같긴 했어요. 나비족 중에 바랑이라는 그런 재족이 생겼고, 나비족을 다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심리학자 나비족이 있다는 거가 조금 신선했던 그런 스토리 전개였고요. 그리고 또 스토리 중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쳤던 게, 물의 길 아바타 2부터 이어진 그런 스토리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주제의식이 1에서는 자연주의가 있는데 2에서 가족주의가 추가됐잖아요. 3에서도 자연주의랑 가족주의 두 개가 큰 충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주의를 계속 주장하는데, 이게 위기에 처하는 게 계속 가족이 누가 위기에 처하면은 그걸 구하러 가요. 그리고 다시 다 같이 돌아와서 또 위기에 처하면 또 구하러 가고, 또 위기에 처하면 또 구하러 가고, 누가 또 인질 잡히면 또 구하러 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가족주의를 주장하는 게 맞나? 이렇게 힘들게 가족을 가져야 되나? 더 이런 1인 가구, 핵가족화에 대한, 그런 미혼에 대한, 무자식 상팔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왜냐면 너무 가족에 있어서 일어나는 트러블이 많으니까, 나중엔 지쳐서 이게 가족주의를 비꼬는 건지 가족주의를 주장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감이 생겼습니다. 잡히면 구하라고 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저는 되게 지치고 힘든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캐릭터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바랑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랑이 우나 채플린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건데, 우나 채플린 할아버지가 찰리 채플린이래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의 손녀 우나 제플린이 연기한 게 바랑입니다. 예, 그 사람이 강력한 적처럼 처음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임팩트도 되게 세요. 뭐 연기하는 것도 어딘가 취해인 듯한, 어디가 반쯤 미친 듯한 연기를 되게 잘하거든요. 약물 중독자 같은 느낌도 들고요. 바랑이 캐릭터가 좋았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전체적인 스토리에 이 바랑이 크게 영향을 미쳤냐라고 생각해보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악당이니까 또 퇴장을 할 거잖아요. 근데 퇴장하는 과정도 등장에 비해서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스파이더 있잖아요. 잭 챔피언이 맡은 스파이더가 제가 볼 때는 좀 얄밉다 해야 되나? 뭔가 조증 같고 이상한 데서 막 맥락도 없이 춤추고 분위기 파악 잘 못하고 너무 감정적이고, 그런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선역이고 몰입이 돼야 되는데, 이 가벼운 행동, 진중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 스파이더한테 몰입이 안 됐고, 보면서 저 친구 꿀밤 세게 한대 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심 스파이더가 좀 몰입력이 적었던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주의도 담고 자연주의도 담고 뭔가 미국 역사에 대한 성찰도 담는데, 많은 걸 주장하고 싶은데 이게 어우러졌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노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설리 가족이랑 자연, 판도라라는 행성을 지켜야 되는 두 가지 큰 목표가 있고, 이게 계속 충돌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주제가 결국 결말로 가면서 잘 어우러졌냐라고 생각하면 전 두 주제가 되게 따로 놀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화합을 이루기 원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주의, 가족주의를 가지고 온 거는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담는 게 거대한데, 이게 가족주의랑 자연주의가 결말 가서도 잘 닿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 부분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영화 리뷰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 리뷰를 가장 빨리 신속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이조도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